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을 쏟아낸다는 부분이죠.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고요. 서울시는 32만 호. 자, 서울시에 32만 호 공급하는 물량이 분당 신도시 3개 물량입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추가 25만 호는 4기 신도시를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일조권을 완화한다는 언론 자료를 제가 속보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국토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를 기다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21년 2월 4일 10시에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그리고 서울시가 모여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직접 보면서 일조권 완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물 필지에 관련해서 일조권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쭉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또 많은 주택 공급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보도자료가 2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에 대한 획기적인 확대 방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복잡하고 많고 또 특별히 주택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소규모 건축, 또 단일 필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간략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2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83만 호를 공급하는 한마디로 공급 쇼크가 있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에 관련된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서울시 이렇게 3명의 장들이 모여서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에 관련된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던 일조권 완화가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은 일반 소규모 단일 필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건축사 신문이라든가 언론 매체에서 일조권 완화가 일반적인 필지,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필지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 자료를 보면은 인접대지로부터 2m를 이격을 하고 건축물을 18m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이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책 연구를 한 내용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일조권 완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2-3번 더 대책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조권 완화는 일반 필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조권 완화가 어디에 이루어질 거냐? 공공개발할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으로 한정해서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대규모 필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특별건축 지정을 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인동간격이라든가 채광일조 완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층수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온 이 일조권 완화는 특별한 공공개발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속보로 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다 가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 일조권하고 해당된 그런 건축주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잠시 홀드해 놓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기다릴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개발 시 보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서의 일조권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 내용을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분량인데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2월 4일자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을 쏟아낸다는 부분이죠.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고요. 서울시는 32만 호. 자, 서울시에 32만 호 공급하는 물량이 분당 신도시 3개 물량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하고 경기와 인천에 29만 호를 공급한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61만 호를 공급합니다. 61만 호. 어마어마한 분량이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2월 4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주도 방식 개발을 하겠다. 자, 공공주도 방식 패스트 트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공이 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민간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공공주도, 즉 공기업이 개발을 주도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사업 기간과 인허가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 자료를 보시면은 13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주택정비 사업 이런 내용들이 정말 민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평균적입니다. 평균 13년이 걸리는 이 사업 기간을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5년에 끝내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주도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급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완화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동의를 하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동의해서 공기업에 공공개발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접수가 돼서 공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했으면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를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신청은 그냥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하면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4분의 3 동의가 이번에 3분의 2 동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의 조건이 매우 완화됐다. 이 부분이 이번에 공공개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고 3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리뷰 시간에 한번 좀 의견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업 대상지인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도심공공에 대한 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노후지역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개발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의 지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지하철역과 사업지를 연결하고 주차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첫 번째 사업 대상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주택과 공공적인 인프라 또 생활 기반형 공공시설을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업 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중공업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중공업 지역의 거의 50% 이상이 주거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일조권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용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로 편입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층 노후 지역은요, 10,000제곱미터 이상에 관련된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 이런 지역들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하고 사업 대상지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택복합 사업을 할 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에서의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용도 지역에서의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상향을 해주고 법적 상한에서 14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중공업 지역은 법적 상한, 그러니까 400%에서 또 상한을 일부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해주겠다. 또는 법적 상한의 120%를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2종에 200%, 3종에 250%, 준주거가 400%인데 이거를 다 준주거로 상향을 하면서 700%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바로 이 용적률 700%를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50m 이내의 지역에 대한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율 제한도 준주거 상업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해주고 상업지역 상업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연계 대책을 확보할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대중교통하고 연계를 할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조금 완화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매우 인센티브도 많고 용적률도 대폭으로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고밀도 개발이 되겠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거의 뭐 서울의 반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축규제 완화 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1조와 채광 기준에 관련된 완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내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완화 가능한 사항이 1조와 채광 기준에 관련된 완화, 그러니까 주거지역 1조, 채광사선, 인동간격을 완화해주겠다. 가로구역별 조례에 정한 높이 기준도 완화하겠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이격거리 이 부분도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1조권 완화 관련된 내용은 1.5m를 이격하고 9m까지 지을 수 있는 소규모 건축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이제 인접대지의 채광사선이죠. 그동안 아파트를 지을 때 인접대지로부터 채광사선 같은 경우도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뭐 4분의 1이라든지 많이 완화를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단일 필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지역이라든가 저층주거를 한꺼번에 개발을 할 때에 이러한 1조권에 관련된 내용, 인동간격에 관련된 내용들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 필지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부 체납도 15% 수준에서 결정하고요. 기타의 업주 기업의 종사자의 특별 공급을 해주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업 대상지는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 이 내용이 되겠고, 공공개발 규모보다 작은 그러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5,000제곱미터 미만, 중공업 5,000제곱미터 미만, 노후주거도 10,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공공이 참여할 수도 있고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요. 자, 그러면 소규모 정비 사업에 역세권 소규모, 중공업 소규모, 노후주거 소규모에 관련된 사업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절차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사업 추진한다. 자, 먼저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고요. 자, 그리고 토지주 4분의 1 동의를 하면은 사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한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에 주민 동의를 5분의 4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는 구역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 구역이 확정되면은 토지를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4 동의를 하고 5분의 1은 동의를 안 했다면은 5분의 1 토지 부분을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부지 확보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토지에 관련된 동의, 개발에 관련된 동의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5분의 4 동의하려면 대다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이 단독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동의가 어렵다면은 3분의 2 동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민간 사업이 아니라 공기업에게 말 그대로 사업 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기업 단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잘 합의를 하고 3분의 2만 동의를 해서 공기업에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의 첫 번째가 규제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간소화하겠다. 인허가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종상향, 그래서 일종을 종상향해 주겠고 용적률도 120%를 더 추가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용적률에 한계가 있다면 종전 세대수의 1.5배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건축구역으로 묶어서 완화를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도를 보시면 종전 세대수에서 1.5배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유도 인센티브의 수익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민간 토지주들은 이 수익 부분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공공개발을 유도하면서 이 수익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맞춰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정비 계획보다 수익률이 10 내지 30%까지 상향해 주겠다. 이 내용은 매우 인센티브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배제하겠다. 기존에 이제 민간 사업 보시면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제를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좀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물 선납을 할 때에 양도세를 비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많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땅들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이 토지를 다 가지게 가는 거죠. 공기업이 이 토지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공기업에게 현물로 선납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해서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도세를 비과해 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공기업이 토지를 다 전반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원도 2년 의무를 해야 되지만 2년 의무 거주를 배제해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지만 이 내용도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주들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공공 분양을 70 내지 80%로 하겠다. 그동안 뭐 특별 공급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83만 호에서 공공 분양이 거의 70 내지 80%로 분양하겠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대책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단독 시행할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3분의 2 동의를 하고 공기업에게 시행을 의뢰한다면은 이제 공기업이 단독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공개발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지역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보시면은 이 발표 이후에 지정되는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쪼개기로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아예 공급을 안 주겠다. 이러한 대책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예 신축 물량을 주지 않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기 수요를 대책을 마련했다. 자, 그리고요. 25만 호의 추가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전국 15 내지 20곳에 우리가 83만 호를 공급하는 것 플러스 25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토탈 거의 뭐 100만 호가 넘는 이러한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절차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나 이런 정책 자료를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48페이지 분량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핵심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소규모 단독 필지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노후주구에 있는 부분들은 대략 이 정도 규모라든가 토지 동의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큰 줄거리만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대책들은 2, 3회 더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들을 다 입법을 해야 되고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 리뷰를 좀 말씀드리면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공기업에게 시행을 의뢰한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3분의 1은 수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수용.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지 수용에 관련된 부분을 대폭 완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침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3분의 2 동의를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5년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을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동의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의. 토지 동의를 받는 부분이 되는데 이 3분의 2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마찰이 일어날 경우에 정말로 5년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을까? 인허가 1년, 그리고 시공하고 입주하는 부분이 대략 한 2년 정도 되면은 토탈 아무리 빨라도 3년은 우리가 설계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되니까 앞으로 2년 안에 3분의 2 토지 동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머지 3분의 1 사람과의 어떤 마찰, 또 개발 찬성과 개발 반대의 그런 사람들끼리 마찰이 있을 경우에 사업이 잘 갈 수 있을까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5만 원을 더 확보하겠다. 그래서 기자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추가 25만 원은 4기 신도시를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3기 신도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25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기 신도시가 아니고 3기 신도시 개발할 때에 추가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급 대책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이러한 단서 조항에 관련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3분의 2 이상 동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이 희망해야 된다. 토지주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 3분의 1은 수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떠한 동의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지지부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대책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노후 주거 지역이나 또 소규모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20% 또 종상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그러니까 만약에 100%를 인센티브 받았다 그러면 50%를 기부 체납으로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또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제 디테일한 주택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조권 완화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소규모 필지, 단일 필지에 대한 일조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 역세권, 중공업지역, 노후주거지 해당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토지동의 3분의 2만 있으면 공기업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국토부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긴급하게 건축뉴스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대책이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에게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